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2025년도 우리 신체손사 마지막 과정인 이제 합격 모의고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5년도 1차 시험이 바로 어제 발표가 있었고요. 당연히 함께 공부하신 분들 다 무사히 통과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340명을 이제 신체손사 자격사를 이제 뽑게 되는데요. 보게 되면 문제 추이가 지난 2024년도에 조금 변동이 된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출제위원이 하나 갈리게 되면, 바뀌게 되면 3년 정도 그 트렌드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2020년도부터 24년도까지의 합격 그 커트라인을 보니까 20년도가 51점, 21년도가 53점, 22년도가 55점, 그다음 23년도에 58점을 넘었다가 이제 작년 23년도에 56.25점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평균적으로 한 60점을 커트라인을 여러분 잡으신다 그러면 240점은 득점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공이.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오늘 공부하는 책임 문제는 어느 정도의 여러분 수준이 돼야 되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65점에서 한 78점, 75점 이상은 여러분들이 좀 득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학이론과 우리 배상 책임을 공부하는 어떻게 보면 오전 시간이잖아요. 식사 전에 오전 시간에 최소한 여러분들 최소한입니다. 130점에서 140점을 받으셔야 돼요. 최소한 130점. 그다음에 이제 3, 4교시에 이루어지는 산보험하고 자보를 정말 자신이 없다 그러면 100점에서 조금 110점까지 해서 한 240점을 맞춰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의 문제를 그냥 리뷰를 해보면 의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의학 같은 경우는 문제가 달리 표현되는 것 뿐이지 답안은 구성되는 건 똑같아요. 기출문제를 보시게 되면 문제의 형태만 조금 바꿔줘서 나오지 답안 연출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예를 보면 문제가 조금 난이도 있게 나왔다고 했는데 결국은 합격자들,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75점 정도가 평균 정도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뭐 60점대나 뭐 그 이하로 나온다 그러면 의학에서 이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합니다. 배상 책임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만 공부를 해주면 평균 점수가 나오는 점수예요. 여기서 꽈랑이 나왔다는 얘기는 정말 공부하는 거 찍어서 공부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험에 합격하는데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돼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모의고사도 같이 좀 강력하게 좀 테스트를 하고 약술에 대한 부분도 언지로 좀 드리는 겁니다. 산보험은요. 산보험 우리나라 보험 시장에서 가장 건수, 사고 처리 건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력, 인프라도 제일 많아요. 그 얘기 뭐냐면 그만큼 이슈가 많고 약관의 해석에 따라서 이게 달리 적용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산보험이 제일 취약하실 거예요. 저도 보험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지만 산보험이 시험으로 테스트하기는 가장 어렵습니다. 누구는 무조건 약관이다. 뭐 닥치고 약관이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약관을 알더라도 그 내용의 행간과 실무상으로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암기를 했다 그러면 저도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산보험이 제가 가장 어렵다. 그래서 산보험은 약관을 보시되 실무적인, 왜냐면 우리 과목이 의학이론을 빼놓고 다 실무를 겸비해야만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대신 이제 자보 같은 경우는 지금 사례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좀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보는 경험칙사 보면 약관에 나와 있는 그 문구를 그냥 컨트롤 V를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자보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까지 해서 점수가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예년 같았으면 점수가 40점대의 점수가 한 50에서 55점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자보는 잘해봤자 50점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잘하시면 60점, 65점까지 나오는 걸 보면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운 과목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만 맞춰주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5주간의 저와 이제 실력을 쌓는 그런 과정을 할 텐데요. 사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한 20% 저랑 처음부터 오늘은 이제 제 강의에 있어서 4기입니다. 기본,
기출, 핵심, 마지막 단원인데 같이 해오신 분들은 한 20% 정도는 아마 저한테 그럴 겁니다. 교수님 문제 내보십시오. 제가 다 맞춰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신 분들도 몇 분 있으실 거고 한 30% 정도 여기 오신 분들은 내가 문제풀이는 안 해봤지만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해서 내가 여기 나오는 문제를 한번 알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고 또 한 30%는 진짜 망망한 바다에 빠져가지고 스티로폴이라든가 아니면 피트병이라도 하나 잡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오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뭐냐면 지금 딱 2달이 남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달려주시면 책임보험만큼은 제가 말했던 평균 60 이상 그 이상도 받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설사 지금까지 정리가 잘 안 되셨던 분들도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제 약관에 있는 내용들 또 우리 사례에 있어서의 주의해야 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오늘 같이 공부할 거니까 알아가시면서 대신 오늘 시험을 보시더라도 못 봐도 상관없어요. 대신 다음 주까지는 다시 한번 리뷰해서 복귀해서 다음 시험에는 왜냐면 우리 시험 자체는 패턴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도 패턴, 테마만 잡아주시면 된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올해 제 목표는 필사적으로 제가 준비하고 여러분도 준비하고 사력을 당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은 손사 합격을 따는 마음으로 제가 합격 모의고사 시리즈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부터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이를 처음 이렇게 시간을 재놓고 풀이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풀이는 우리가 사례형과 약술형으로 나오는데 이례적으로 작년 24년도에는 사례가 2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고 약술이 60%를 해당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게 되면 사례에서도 그 약술의 내용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사례에서도 여러분들 암기할 거라든가 약관에 나와 있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런 정도는 충분히 머릿속에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사례형에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것은 정말 끝까지 시험 끝날 때까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계산 문제지만 어떤 약술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거나 요구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딱 2줄이라도 정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안을 채워 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문제를 딱 보시게 되면 지문을 먼저 그러니까 안에 있는 박스부터 보실 각오를 좀 해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연습이 충분히 됐다고 그러면 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사고 내용을 먼저 보셔도 충분히 익숙하겠지만 그게 훈련이 덜 된 분들은 제가 보전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험 가입사항하고 전제 조건을 먼저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컨대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1번 문제가 딱 등장이 되면 한 4분에서 5분은 그 지문 파악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지문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게 법률적으로는 법상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약관에서는 이 보험 종목에서 어떻게 보상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담겨져 있는지를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따가 시험 끝나고 나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피보험자, 이 사고를 통해서 이익을 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이 읽어내 주시고 특히나 보험기간과 또 한도액, 자기부담금 이 부분 또 이게 중복보험에서 해당되는지 아니면 의무보험을 처리하고서 임의보험에서 차후에 정산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배상 책임은 결국은 내 손해를 보험회사에 전가해서 처리하는데 그 사람은 내가 물어줄 대상인지 아닌지 이걸 이제 제3자 내지 타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보험 기간 내지 한도액 자기부담까지 해석이 됐으면 내가 이 사람을 물어줘야 될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속한 그런 대상인지를 읽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약술이 지금 대부분이 정리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보험 상품이 나올 경우에 1번 의는 여러분들 보상하는 손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상하는 손해. 제가 보상하는 손해 뭐라고 얘기를 했죠?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의 기재한 보장지역에서 보험기간 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법률상 손해배상을 지금 부담할 때 그 손해를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키워드입니다. 그런 내용에 있어서 아니면 다르게 표현하면 소유사용 관리입니다. 소유사용 관리.
소유, 사용,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승강기 아니면 야영장, 그렇죠? 뭐 병원 시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거기 안에서만 키워드만 바꿔 쓰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험 종목에 있어서 가입 대상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오늘도 제가 그런 문제를 냈으니까요. 가입 대상이 어떤 대상을 위해서 이 보험이 탄생되었는지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의무보험은 사고가 많이 빈발했기 때문에 사후에 탄생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면서 거기만 가로치기만 달리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이라고 그래서 이제 요건은 원인입니다. 효과는 결과입니다. 그런 보험 가입을 해서 어떤 보험에서 처리를 해주는데 결과론적으로, 결과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쪽으로 연결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보상을 만약에 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또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여부를 좀 써주시고, 실무적인 견해를 써라 그러면 사례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될 것이다 하는 본인들의 생각을 한 줄 내지 두 줄 정도를 좀 담아주시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이것도 연습을 하면서 좀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사이즈가 여러분들 몸에 이제 익었다고 하면 이 손해배상금, 우리가 보상하는 손해는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죠? 모든 보험에 있어서의 보상하는 손해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두 가지 뭐죠? 손해배상금과 비용입니다. 그게 머릿속에만 그려드리면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이 저런 거 아니다 그러면 보상하는 손해는 손해배상 플러스 비용이다. 오늘도 비용 문제가 출제가 될 텐데요. 올해 저는 손해방지 또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각도로 여러분들하고 접하면서 완벽하게 준비를 좀 하고자 합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이 손건엽 소공이라고 해서 어떤 건 이내, 어떤 초과하더라도 지급한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 안에 지급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초과되는 것도 지급해야 되는지를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 50% 절반밖에 답을 못 맞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손해배상기준증권, 배상청구기준증권 오늘도 출제했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부담스러운 작성하는 문제, 자, 라이팅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제를 아직까지 많이 풀어보지 못한 분들은 오늘 문제를 답을 현출을 잘 못해도 좋으니까 문제를 쪼개서 뭘 물어보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하세요. 오늘 답안 충실하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내가 써야 될 대상에 문제가 몇 개가 속해져 있는지를 알고 그중에 분명히 여러분들 공부를 조금 책이라도 읽었다 그러면 아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라도 챙겨서 넣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시험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트라인이 0.03, 0.33, 0.67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점수가. 그러면 결국은 0.01, 0.03 차이로 승부가 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 채워서 넣어주시는 그런 습관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작성 단계 아주 새까맣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는 데까지 작성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저와 함께 문제풀이를 하면서 아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구나. 아 내가 문제에서 이런 내용을 놓쳤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나가시면서 이것을 반복을 하시는데요. 제 경험칙으로도 보면 알겠지만 물론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뭐 다른 분들의 이제 문제들도 다 득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겠지만 문제를 마지막 시험 끝날 때까지 3주간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풀이하셔야 돼요. 그 감을 유지하고서 시험장에 들어가셔야지 모의고사 여기서 끝났다고 해서 그때 가서 문 닫고 그냥 7월 달에 그냥 약술이나 암기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소화 못 합니다. 그때 다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정리. 반복할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히 알고 있고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소화하겠다는 것은 걸러내고 잘 안 되는 것들 위주로 해서 반복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이 이제 2차 시험을 한 3,000명 정도가 시험 봐서 그 중에서 한 2,000여 명이 시험장에서 끝까지 승부를 한다고 합니다. 1교시라도 치러 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2,000여 명 중에서 이 실제적으로 출제위원 또 이 채점위원들이 3분 이상 그 답안지를 보질 않습니다. 적게로는 뭐 5장에서 뭐 10장이 넘게 쓰더라도 3분 안에 저도 이거 채점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제가 답안 정리가 돼서 여러분 답안 채점하면 5분 내에
다 체크하면서 이 정도 되겠다 하는 점수가 나올 겁니다. 제가 밴드에 올려놨던 그 우리 작년에 붙었던 수험생이 75점 제가 답안지를 올려놨는데 그분 마지막 답안지인데 그분이 실제 시험에서 75점 받았어요. 지난번에 우리 와가지고 여기서 인터뷰한 친구 있죠. 그 정도로 거의 정확하게 나왔다는 얘기는 배상 책임은 어느 정도만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만 해주셔도 충분히 그 점수를 받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괄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 모르고 내용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결론부터 내려주세요. 이 답은 무엇이다 해서 짧게라도 답을 내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답에 대한 나의 의견이라든가 소견이라든가 생각나는 것을 때려 넣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목차가 잘 정리가 되신 분들은 그 목차에 따라서 쓰면 되겠지만 정생각이 안 나거나 그러면 생각나는 것을 결론으로 두고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산식을 좀 과정상에 산시를 좀 넣어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중복장애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뭐 산재에 있어서의 조정과 가중에 대한 부분 그런 걸 적용할 때도 한 줄 정도는 내가 이 산식을 왜 적용했는지를 넣어주세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답안에다가 작성 안 하고 그냥 나면 아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 50점대도 많이 합격을 하셨는데요. 충분히 지금부터 준비가 안 되셨어도 준비해 나가면서 발판 삼아서 합격의 발판 과목입니다. 집중하시고 또 따라오신다 그러면 좋은 결과로 맞이할 겁니다.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짧게로는 수개월 동안 오랫동안 또 수년을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줄 압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부담감을 갖고 계실 때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자리가 좀 낯설거나 좀 불편하실 텐데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시험을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안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부분 크게 개의치 마시고 7월 27일 날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뿌듯하게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